많은 사람들이 스님 제가 이 공부를 했는데도 왜 괴로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자꾸 계속 화가 나요? 어떤 일을 못하니까 왜 괴로워요? 왜 멘탈이 나가요? 인연 따라 멘탈, 그러면서 이게 언제쯤 어떤 괴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당연하지 않나요? 어떤 일이 와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몸이 전혀 아프지 않다? 감기가 왔는데 몸이 시름시름 떨리지 않는다? 그걸 바라나요?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나요? 손이 이만큼 찢어졌는데 통증을 전혀 몰라가지고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럼 큰일 나요. 여기 손이니까 망정이지 등이 이만큼 찢어졌어 보세요. 근데 아픈 줄을 모르면 그걸 가만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더 크게 아파질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찢어지면 아파야죠. 그래야 아프니까 이거 빨리 덜 아프게 하려는 마음으로 병원 가서 치료하죠, 부처님도. 그러면 어때요? 아플 때는 아파야 되는 게 정답 아니에요? 아플 때는 아파야 되는 거죠. 근데 아픈 걸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갭만큼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픔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픔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 뿐이지 아픔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화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화나면 안 되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화나면 왜 안 될까요? 나도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나를 호구로 하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화를 딱 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같이 순한 사람을 우습게 알지 않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무섭고 두렵고 잘 보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할 말 다 한다니까요. 그 말 못하던 사람도 눈 딱 뜨고서는 나를 호구로 아느냐 이런 얘기, 이렇게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마라. 누구한테 가서도 똑부러지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분별할 거 다 해요.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고 다 할 줄 알죠. 그게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대로 있는데 그 모양이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그건 모양일 뿐이에요. 내 해석일 뿐이에요. 그 일이 이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도 일이고 나쁜 일도 일이란 말이에요. 딱 회광반주에서 이 자리로 돌아오면 그것도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인 줄 알면 이 자리에서는 좋아도 괜찮고 나빠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고 젊어도 괜찮아요. 늙으면 늙음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젊으면 젊음을 사는 거고 아프면 아픔을 사는 거예요. 아픔을 문제시하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들죠. 근데 아픔을 문제시하는 그 분별심만 없으면, 아프면 아픈 대로 통증이 있으니까 병원은 가요. 약국도 가요. 분별을 해서.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이거 다 해요. 그러나 아픔을 살아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없어져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아픔과 하나가 되어 살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픈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픈데 아픈 게 없어요.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단 말이죠. 좋은데 좋은 게 없고 싫은데 싫은 게 없어요. 이게 공부지, 모양을 바꾸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 공부를 하면 현상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아요. 스님, 마음 공부했으니까 내 자식이 나한테 대들지 않겠죠? 남편이 나한테 막 잘해주겠죠? 그거는 인연 따라 하겠죠? 없 따라 하겠죠?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잘해주고 내가 말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바뀌면 남편하고 자식도 그렇게 바뀌겠죠. 근데 내가 여전히 화를 버럭버럭 내면 남편이 자식도 똑같겠죠. 그건 그냥 인연 따라 나오는 반응이지. 그런 거 가지고 뭐 공부가 됐니 안 됐니, 이거는 그 두 번째 짜리 모양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 얘기하면서 스님 제가 법문 듣고 많이 편해졌어요. 공부 듣고 법문 듣고 괴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법문 듣고 어지간한 괴로움은 이제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별은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또 대단하시다. 저도 있는 분별이 보살님은 없으시군요. 그 육조당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해능 스님이, 어떤 스님이 와서 나는 분별을 다 끊고 어쩌고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래요. 야 너는 벌써 분별을 다 끊었구나. 나는 어리석고 무능해서 분별을 끊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모양의 세계는 인연 따라 펼쳐져요. 인연 따라 펼쳐지는 있는 그대로의 모양, 좋은 모양, 나쁜 모양, 그게 법이에요. 모양 그대로 문제 삼지 않으면 모양 그것이 법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종치니까 듣기 좋은 종소리만 법인 줄 알잖아요. 뭐죠? 그 철판을 쇠로 이렇게 찌 긁으면 끼익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나잖아요. 그것도 불성이죠. 듣기 좋은 소리만 불성이겠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법성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성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이에요. 현실 다예요. 눈앞의 현실이 전부예요. 이거 해석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거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불국토에서 부처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가 돼요? 얘가 자꾸 중계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인생 중계방송을 한다니까 얘가 분별심이. 나는 배고파서 점심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배고팠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완벽해요. 딱 끝났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중계방송을 한다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 너 살쪄 이거 살쪄 그만 좀 처먹어 이러면서 너 또 이렇게 배부른 거 먹으면 어떡해? 너 이렇게 살찌는 거 먹으면 어떡해? 좀 살 안 찌는 거 좀 먹어. 몸에 안 좋은 거 먹자고 몸에 좋은 것 좀 먹어. 나는 가난해가지고 이런 것만 먹고 나도 부자처럼 뭐 비싼 것도 먹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먹는다는 둥. 나는 저거 먹고 싶었는데 저 친구 만나가지고 저걸 먹어가지고 쟤는 저렇게 성격이 더럽냐 맨날 저것만 먹자래고. 온갖 생각 인연 따라 밥때가 되면 먹는 거예요. 그냥 혼자 먹을 인연이 되면 혼자 먹고, 같이 먹을 인연이 되면 같이 먹고, 이거 먹을 인연 되면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인연 되면 저거 먹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먹을래 하고 물어보면 뭐 먹을래 하고 말은 하고, 그럼 나 집착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딴 사람들은 딴 거 먹고 싶다 해서 딴 데 갔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그냥 어쩌겠어요. 제 옛날에 선배 스님하고 몇 명이 그 여행을 갔는데 이 최고 선배 스님이 항상 물어봐요. 뭐 먹을래 하고 우리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한 일주일인가 여행을 갔는데 일주일 내내 맨날 물어봐요. 우리가 전부 다 얘기를 해요. 나중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는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같이 여행 갔더니 이제 이 딴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선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선배 문 하나 사람 좋잖아. 왜? 그랬더니 아니 같이 가고도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왜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뭔 일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당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뭘 당했지? 그랬더니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매번 뭐 먹을래 물어보고 나서 결국 맨날 지 먹고 싶으면 먹었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제 그 무딘 성격 있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에 별 의미 부여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먹는 거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뭘 먹든 물어보는 대답은 하는데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뭐 이래도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되고 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여행 갔으니까 이런 거 먹어야 돼 저런 거 먹어야 돼 되게 중요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게 상처로 남겠죠. 자기에서 나온 마음이죠. 그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삶은 그냥 이 눈앞에 현실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도 가고 안 좋은 대학도 가요? 또 회사 원하는 회사 취직도 하고 취직 못하기도 해요? 때로는 승진도 하고 승진 못하기도 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사랑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해요? 자식이 손자를 낳는데
손자가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해요. 문제 있나요 여기? 원래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인생이. 그걸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군가의 인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다가,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다가, 대학교 붙기도 했다가, 또는 뭐 그만두기도 했다가, 재수도 했다가, 좋은 데 취직도 했다가 그만두기도 했다가, 또 직장 상사랑 싸우기도 했다가 말하기도 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온갖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어떤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정상적 인생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정상 인생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고민 상담하면 뭐라 그래요?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줘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니? 하고. 왜? 너무 정상적인데 얘는 왜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지? 이해를 못해요. 고3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면 정상적 어른은 어떨까요? 야, 원래 고3은 그리 힘든 거야. 고3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노?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고3이 힘든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보세요. 내 일이 아니고 제3자의 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관할 때는 거긴 나란 아상이 개입되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삶을 그냥 보잖아요. 좋다 나쁘다라고. 근데 이 보는 것도 내 자식의 삶을 보면 괴로워요. 하나하나가. 이거 왜 잘 사나?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괴로워요. 근데 나라는 걸 뺀 인생을 바라볼 때는 괴로움이 없어요. 저렇게 사네, 저렇게 사네, 그냥 저렇게 사네. 다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게 뭐예요? 보기만 하는 거죠. 비추기만 하는 거죠. 거울처럼 비추는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나란 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의 온갖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란 같으면 불바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막 괴로워해요. 눈물 흘리고 막 괴로워해요. 그냥 거기서는 뭐 전쟁이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지. 왜? 거기에 여러분 자식이라도 하나 거기 가 있어 보세요. 지금 이란에 가 있어 보세요. 매일매일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나라는 아상에 개입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란에 무슨 주식을 사놨어 보세요. 아니면 뭐 회사에 투자를 해놨어 보세요. 그럼 괴로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내일처럼 막 심각할 거 아니에요. 나와 개입돼 있으면 그 일이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나와 개입되지 않으면 어떻게 바라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거울처럼 비출 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는. 그래서 선에서도 그러고 도자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도는, 부처는, 도덕경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폭풍과 와서 사람을 쓸어가는 거, 그거 지푸라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지푸라기 사람이 죽든 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도로 보면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그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생명체 그런 거 없어요. 인연 화합 그밖에 없어요. 인연 가합밖에 없어요.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얘도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얘도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물질만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긴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어요. 근데 한 생각 일으켜서 나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감과 동시에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분별로 보지. 그러면 그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면 전쟁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잖아요. 이 현실에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자기를 빼면 어떨까요? 자기를 빼면 얘가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사는 어떤 삶, 근데 여러분이 나는 본래 태어나자마자 서울에 부모님이 서울에서 잘 살았어. 그래서 잘 살기밖에 안 했어 라고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개미일 수도 있고 태어났는데 고양이일 수도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저 시골에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제로로 놓고 보면 제로로 놓은 분별이 없는 입장에서 얘라는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란 어떤 인생을 그냥 본다고 거울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걸 빼고 보면 이 인생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고 안꿀 떠나서 그냥 어떤 인생이잖아요. 좋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집이라도 있으면 오 대박, 얘는 집이라도 있네.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집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기존에 5억짜리 집에서 10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려고 막 노력했던 그 생각 내려놓으면 문득 바라보면 집이 있네. 이것도 좋고 나쁠 것도 없죠. 그냥 있네, 다행스럽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인생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화의 스크린은 어떤 비극적인 영화가 나오든 어떤 성공 스토리가 나오든 이 스크린은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도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이 스크린의 자리에서 모든 걸 비추는 바탕으로, 배경으로 이 한마음으로 앉으면 이 거울처럼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이 스크린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아상, 에고, 판단, 분별, 망상만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만 속지 않으면 이 스크린이라는 이 텅 빈 자리로, 공한 자리로 나앉게 돼요. 배경 자아 이런 말을 쓰기도 하대요. 무슨 심리학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심리학에서 불교의 기가 막힌 깨달음의 용어를 막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걔네도 다 안다니까요. 배경 자아 이런 거 안다니까요. 심리학에서도. 그럼 그들이 다 깨달은 사람들일까요? 깨달은 건 상관없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다 적어 놓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심리학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니까요. 선생님 그거 저도 아는데요. 이게 배경자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 뭐라더라,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뭐 베타인지 아니에요. 뭐 이런. 제가 뭐 말만 했다 하면 전부 다 심리학 용어를 가지고 그거 이거라고 저거라고 심리학에서 다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그런 심리학적 용어로, 지식적 용어로 딱 붙잡아 버리면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언어와 개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다른 질문을 던져요. 그러고도 그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뭔가가 이게 진짜 깨달았나 싶었더니 머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아니 이게 확인이 돼요? 그랬더니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 머리로 알고 있는데도 뭔가 막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럼 그 아르마린 됐고 괴로운데 괴로운 게 없어요? 삶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미진함이 없고 정말 삶이 가벼워지고 정말 그런 직접적인 삶을 물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전혀 그런 건 똑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공부겠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 책을 요즘에 베스트셀러 되는 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세계적인 심리학 학자 교수님들이 쓴 책에 이 서원적인 깨달음의 용어 이런 게 다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면서도 이만큼 어쨌든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뭐 인지 무슨 뭐 신경과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걸 많이 벌써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어쨌든 바라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그 고차원적인 정보는요, 이렇게 지금 같은 시대, 이렇게 정보가 완전히 열려 있는 시대에는요 빠르게 전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으로 들어가든 양자물리학으로 들어가든 뇌과학으로 들어가든 뭐 신경과학으로 들어가든 무슨 학문으로 들어가든 그 학문에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은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앞서고 있는 학문을 반드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아직 밑에서 허우적대고 있겠지만 그 분야의 최고 단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불법에서 말하는 이 공부 쪽으로 가까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최고 단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 불교적 안목 같은 비슷한 안목들을 그 분야 나름대로 지식적 용어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신기하다니까요.
그 왜 그렇겠어요? 불법이라는 이 가르침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방송을 통해서 엄청 많이 전파가 되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지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자기가 공부한 그 이상에 되는 어떤 철학이 됐든 뭐 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걸 보면 자기보다 한 뼘 앞서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자동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거든요. 자기가 주로 검색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나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 앞뒤 왔다 갔다 하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뜬단 말이에요. AI가 띄워줘요. 그런 걸 보고 수많은 과학, 온갖 분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 법문도 듣게 된다니까요.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신기한 것들이, 그런 막 인문학,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 엄청 많이 해요. 인문학하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 공부 엄청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가끔 보다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종교, 철학하는 사람, 무슨 제가 다방면에 어떤 좀 옛날에 그 무슨 15분 이렇게 TED 이런 것처럼 뭔가 다방면에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봐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됐는지 이런 거 보느라고. 이런저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야, 정말 이 사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가? 이 선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싶을 그런 얘기들이 온갖 다양한 분야에서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학문이 그래왔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앞서가는 학문이 있으면 그것을 뒤따라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처님 당시 브라만교가 불교 영향받아 힌두교로 바뀌면서 불이법적인 교리로 막 재탄생하듯이, 유교가 그랬고 도교가 그랬듯이, 불교적 사상을 만나면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토속 철학 같은 것들이요,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그 진보의 방향성이 불교 가르침하고 비슷해지고, 어느 문화나 똑같이 처음에 불교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아니 불교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무슨 성리학으로 나중에 훈고학 이런 걸로 막 발전시킨 사람들은 그 기존의 유학자들한테는 욕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 불교 따라했다 하고서 욕을 먹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그게 기본이 돼요. 상향 평준화가 된단 말이죠. 불교도 그랬어요. 처음에 불교의 가르침을 따가지고 불이법적인 힌두교적 이해를 그거 베단타 이런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 처음에 불교 첩자라고 하면서 욕 엄청 먹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다 그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힌두교의 기본인 줄 안단 말이에요. 라마나 마하리시니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철학이 바닥이 됐기 때문에 힌두교의 그런 철학자들이나 깨어있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토대가 된 거예요. 그게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무슨 이란 페르시아 쪽이라든지 그리스 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쪽이라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옛날 기원 전부터 불교와 교류가 있었거든요. 불교적 철학이 들어가면 그 나라의 철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불교도 물론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건 이제 둘러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죠. 보이는 거 진실이라고 할 수 없죠. 나는 좋다 나쁘다고 해석했는데 해석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볼 때 진실한 건 뭐예요? 봄. 이 보는, 비추는 이것만 진실하죠. 이 본다라는 이 진실 위에서 두 번째 짤이 떨어져 가지고 이 본다라는, 이 비춘다라는 이 바다의 성품, 볼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이 볼 줄 아는 이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분별을 써가지고 나는 좋게 보고 나는 싫게 보고 이런 거잖아요. 분별이라는 파도가 친 것 뿐이잖아요. 이 봄이라는 바다 하나 위에서 인연따라 이렇게도 파도가 치고 저렇게도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분별하고 저렇게 분별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거, 그거는 진실하지 않죠. 자기 업식에 따른 분별일 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좋다 하고 저 사람이 저거 싫다 하면 그거 따라갈 필요 없죠. 분별의 대화를 할 때는 분별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이 법의 안목이 있다면 분별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분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분별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망상에 속지 않고 이 분별 아닌 이 바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고 있는 이 배경,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봄, 이 분별할 수 없는, 있다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것만이 진실하구나. 그러니 보이는 내용 따라가지 않죠. 분별 따라가지 않죠. 똑같이 들을 때 누가 나한테 칭찬도 하고 욕도 해요. 분별 따라가면 칭찬은 좋고 욕은 싫잖아요. 무수히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좋고 나쁜 소리. 근데 그 모든 소리는 소리를 이 비추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소리가 들을 때 들을 줄 아는, 분별 이전에 이렇게 그냥 애쓰지 않아도 본래 있는,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확인되는, 이거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나죠. 이게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생각 딱 끊어지면 여기에는 이 소리를 좋다 싫다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것뿐이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있다 없다도 할 수 없고 그냥 이게 살아있죠. 근데 생각으로 따라가면 모든 소리가 좋거나 나쁜,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서 해석하고 분별하면 특정 소리가 나를 죽이기도 해요. 층간소음이 나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나를 정신 이상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층간소음 10년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병이 온대요. 소리가 나를 괴롭힐 수 없잖아요. 원래 소리의 본성에 있으면, 소리를 비추는 여기 있으면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 분별심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분별심이 자기를 끊임없이 10년 동안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 소리라는 해석에 묶어두는 거예요. 저 윗사람 저 죽일 놈, 내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지금 한판 하자는 건가? 이러면서 막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이것이, 단순한 이것이 엄청난 이미지 모양 상으로 나에게 굳어지죠. 취해지죠. 그냥 이거였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저놈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먼저 저놈을 죽여야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이 소리 하나가. 그러니까 그 소리에 속지 않을 수 있죠.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죠. 모든 말은,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우리는 끌려다니죠. 근데 말이 나온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예쁘다 안 예쁘다, 시계, 죽비, 컵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뜰 앞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건 사물이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근데 뜰 앞에 있는 잣나무, 저기 어떻게 부처일 수 있어요? 저런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부처는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대상을 얘기하지 말고 뭡니까? 그래, 그럼 다시 물어봐라. 다시 얘기할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따라가고, 두 번째는 뜰 앞에 잣나무에는 뜰도 없고 앞뒤도 없고 잣나무 소나무도 없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의미도 없고 개념도 없고 뜻도 없이 뜰 앞에 잣나무, 아무 문제 없잖아요. 현실에 집 밖에서 빵빵거리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 위에서 쿵쿵거리든 집이 시끄럽든 시끄럽지 않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언제나 이 법이고 도잖아요. 언제나 부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어떤 소리도 나를 휘두를 수 없잖아요. 냄새도 마찬가지죠. 그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다 자기 분별이죠. 맛, 어떤 맛도 똑같아요. 입에서 맡아지는 모든 맛, 인연 따라 맛있고 인연 따라 맛없을 뿐이지, 그것이 맛있고 그것이 맛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느끼해서 못 먹는 거고. 이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게 이게 환상이더라고요. 맛에 따라서 음식이 비싸고 안 비싼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환상이에요. 환상. 예를 들어
이 물질하는 바닷가에서 물질하는 여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라 해야죠? 뭐 멍게니 뭐 해삼인 이런 걸 따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맨날 그거 먹고 그냥 살아요. 맨날 그걸 먹는단 말이죠. 신선한 거를. 그런데 저 서울에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호텔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물질하는 여인이 아침에 몇 시까지 오자마자 바로 그거를 차로 가져와가지고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그걸 점심시간에 바로 딱 주는 이 시스템을 이 호텔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아침에 딴 멍게를 사람에게 딱 주면 얼마 받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산물 몇 개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럼 얼마 받겠냔 말이에요. 그럼 물질에서 그 여인이 따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그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그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하죠. 돈 없는 회사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요리사가 필요해요. 요리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냥 내주고 소금 주는 끝인데 그거 얼마나 돈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먹은 사람들 중에는 맨날 바다에서 살다가 엄마가 해주는 거 맨날 먹고 왔다가 야 누가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밥을 사준다 해가지고 갔더니 그게 나왔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게 뭘 이걸 20만 원 주고 먹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먹고 싶던 사람은 그거 가치를 분별하는 그 가치를 그 의미를 부여하는 누군가가 왔을 때 사업차 수십억짜리 사업을 따는 그 왔을 때 그 사장님이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탁 데리고 와서 이게 아침에 온 겁니다 하고 탁 주면서 사업에 대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하고 그 가치를 알아본다면서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 의미가 되고 돈이 되는 게 그 뭐 별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게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게. 또 여러분 진짜 뭐랄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뭐 지랄이라 하긴 막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유기농 중에 있잖아요. 그냥 유기농 매장에서 사 먹는 거는 뭐 그냥 서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제 유기농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고요. 그 유기농 같은 것 중에 자연농이라고 해서 완전 자연 그대로의 이치를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하나도 거스르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 유기농이라고 해서 비료 안 주는 것만 유기농이, 농약 비료 안 주는 것만 유기농이 아니에요. 종묘상에서 씨 사다가 막 해가지고 농약 안 치고 이거는 유기농도 아니에요 어쩌면. 근데 보통 그걸 유기농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애초에 종묘상 같은 그런 걸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자연 그대로 거기서 자라가지고 끝까지 가을 자라가 설이 날 때까지 계속 자라서 거기서 저절로 이게 씨앗가 떨어져 가지고 땅에 가서 한겨울을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이게 나는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기농이나 이런 거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씨앗 이것을 어떻게 다음 해까지 겨울을 나게 하고 다음 해까지 잘 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지 어쩌면 그 고민하는 것부터도 벌써 유의 조작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데서 오는 그게 진짜 힘 있는 진짜 유기농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자란 것들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스토리텔링이 돼야 비싸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누가 갖다 주면 그거 누가 먹어요? 거기 상추인데 빵꾸 뻥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벌레가 막 먹어주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돈 주고 사 먹으란 말이야 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유기농에 대한 뭔가 안목 있는 사람은 이런 것만 찾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보세요. 스토리텔링, 뭔가 서사가 돈이 되고 이야기가 돈이 되고 종교도 이야기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2절에 영험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몇 개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생세간이라는 것은 실제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모든 대상은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모든 의미는 똑같다니까요. 완전 평등하다니까요. 어디에는 어떤 거룩함이 있고 어디에는 거룩함이 없고 어디에는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고 여기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세고 저기 가면 기도빨이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인연 따라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저 음식이 좋을 뿐이고
그 인연을 근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비싼 돈 주고서 아프다고 누가 비싼 음식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영양가 있는 음식 좋다 해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려고 가서 먹었는데 그 음식이 자기한테는 엄청 치명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디가 싼 보리밥 먹으니까 훨씬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는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고 인간의 분별로 이렇다 저렇다 정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럼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떨까요? 지금 눈앞의 현실이 완전한 부처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부처로 깨어난다면 현실은 그대로예요. 집에 가면 저녁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부처가 돼도. 부처인데 집에 들어가면서 장 봐가지고 가가지고 중생인 남편하고 중생인 자식들 밥 해줘야 돼요. 부처가 돼서도 집안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돼요.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어제까지는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그 일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만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 있는 일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 먹고 빨래하고 하는 일이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일이 완전한 부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생각 속의 일이어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도 뭐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나도 돈을 벌고 싶어, 뭐 남편은 저렇게 잘 나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도태되는 것 같아. 뭐 보사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대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생각이 내 인생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부터 현실을 분별로 보지 않으니까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는 현실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아픈 건 아파요. 아픈데도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데도 좋은데 좋은 거에 끌려가지 않고 싫은데 싫은 거 끌려가지 않으니까 좋아도 좋구나 하고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냥 좋은데도 여여하고 안 좋아도 여여해요. 막 괴로워 죽겠다고 호들갑 떨지 않고 뭐 괴로워해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쓰긴 애쓰는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어떻겠어요? 괴로움 감당해요. 그냥 약 먹을 거 약 먹고, 그런 약 먹어도 며칠은 가야 되잖아요. 아픈 게.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겠어요? 아픈 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아픈 걸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아픈 거고 함께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픈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통스러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문제가 없어요. 거기 맞춰 살면 되니까. 맞춰서 사라지거든요. 만든 적든.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이래서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하고 제법이 실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법,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 그대로 실상이다. 실상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가 실상이냐? 아니 다 실상인데 뭐가 실상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보는 거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지금 삶이 통째로 다 실상밖에 없는데 실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공연이 이런 거라도 한번 들어보이는 거죠.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서 뭐가 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물 아닌 게 없는데 도대체 뭘 물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손 한번 휘저어보는 거예요. 물거품 한번 나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물이잖아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이것도 물이고 저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막 물 아닌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진심이 종치는 게 직진심이 아니라니까요. 종치는 게 직진심이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가 직진심이 아니고 직진심 아닌 것이 더 아닌 것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도망치려고 해도 이 도 아닌 곳으로 도망칠 수가 없어요. 부처 아닌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난 제발 좀 부처가 되고 싶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처가 제발 제 인생에 0.0001초라도 부처 아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되나? 그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소리예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부처 안 보려고 어떤 할머니가 눈을 가리고서는 꼭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까만 여기에 부처가 낱낱이 있더라고. 낱낱이 있어요. 해보세요. 없나. 온 우주 삼다만상 부처 아닌 게 없고 진리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이미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절묘한 비유예요. 이거를 토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얘기라니까요. 토끼가 토끼풀 먹는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평생 토끼풀 먹는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물론 토끼풀도 먹고 뭐 그 옆에 다른 풀들도 먹고 그 풀 먹는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평생 풀만 먹으러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풀떼기를 내가 지금 뭐 토끼 새끼냐? 이런 것만 먹게? 이러면서 토끼를 주려면 뭔가 뭐 샐러드를 주든지. 아니 토끼는 그냥 야생의 풀을 막 뜯어 먹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사람이 잘라다가 어디서 억지로 막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만한 예쁜 접시에다가 뭐 조미료 같은 거 잔뜩 들어간 화학 조미료 같은 거 잔뜩 들어간 거 이렇게 뿌려준단 말이에요. 몇 개 뿌려주고 나서 5,000원, 10,000원씩 받아요. 풀떼기를 샐러드 이래가지고 비싼 집에서. 토끼는 그보다 더 좋은 거를 맨날 먹는데 이런 것처럼 보세요. 사람은 풀을 줘도 이걸 좀 그래도 고급스럽게 달라래고, 또는 풀만 어떻게 먹고 사냐, 고기도 먹어야 된다래고, 뭐 쌀도 먹어야 된다래고, 뭐도 먹고 싶다래고, 다른 걸 바라잖아요. 바라면 그거 못 먹을 때 괴로워요. 토끼는 안 바라니까 안 괴로운 거예요. 토끼가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토끼가 야, 내가 아무리 토끼지만 토끼풀에 좀 샐러드 드레싱 좀 해달라고 이러는 거 봤냔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도 왜 그거를 바라질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걸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토끼가 토끼풀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내가 평소에 먹는 걸 먹는 거예요. 그냥 토끼가 토끼집에 사는 것처럼, 토끼굴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내 집에 사는 거예요. 그 집이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자기 집에 사는 거예요. 토끼가 토끼굴을 만들어 놓고, 토끼같이 조그만한 애들은 굴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상주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그 법당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노루, 사냥 같은 애들이죠. 그리고 멧돼지 같은 이게 등치 큰 애들이 되게 자주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리고 막 삭 같은 애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옆집에 뭐 닭 같은 애들은 엄청 많이 잡아먹히기도 하고. 근데 이 토끼들이, 우리 그 고양이들이 안 잡아먹어요. 그 얘네가 굴 속으로 들어가서 등치 큰 애들이 오면 글로 싹 도망가면 걔네들이 절대 못 들어오는 그런 데 가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굴도 그런 일환 아니겠어요? 그런 뭔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걔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사자를 보고서는, 사자는 그 누구도 사자 안 잡아먹잖아요. 사자는 아무데나 터지러 자잖아요. 그걸 보고 야, 사자의 집은, 밀림 전체가 사자의 집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토끼는 그렇게 살다간.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켜서 나도 비싼 집 살고 싶어, 뭐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인연 따라 그렇게 마음 먹고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받아들이면 간단한 거잖아요. 괴로움이 없잖아요. 좋은 집 안 살아도 문제 없잖아요. 좋은 집 살아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모양과 상관없이 문제 없다니까요.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문제 없다니까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언제나 문제 없다니까. 우리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 상관없이 전부 다 좋은 인생이라니까요. 좋은 날 나쁜 날 상관없이 날마다 좋은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 깊은 뜻을 절에서 다 법문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좋은 날, 일일 시호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 참뜻을 깨달으라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